와, 진짜 저는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요.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이제 교환학생 비용. 저 포함해서 다 같이 온 친구들은 도 들었다고 해요. 인터넷을 뭐 1시간밖에 사용 못한다. 진짜 저 사실 미국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유학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Q&A를 생각보다 너무 늦게 가져왔죠. 한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빨리 찍고 싶었는데 상황상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꼭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학이라는 너무 큰 단위가 아닌 교환학생, 이제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에 대해서만 Q&A를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이나마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가장 많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일 것 같아요. 몇 살이신가요? 이게 가장 많았는데 저는 현재 한국 나이로 20살이고 미국 나이로는 18살 고3입니다. 12학년 재학 중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유학 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유학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던 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제 꿈이 항공 객실 승무원이었거든요. 승무원이면은 영어를 잘해야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영어를 타국에서 배우면 더 잘 배워질 것 같고 당연히 현지인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제 주변에 특히 유학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지내는 거 보는데 뭐 영어 되게 당연히 잘할 거고 부러움도 있고 나도 저렇게 배우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 그때 여쭙게 됐죠. 그게 첫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부모님 설득이 있었나요?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저 그냥 유학 가겠다 그랬거든요.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제 밑으로 이제 여동생 2명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유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3개월 정도 부모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계획이나 아니면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별로 통하지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할 때쯤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불러서 앉혀놓고 교환학생, 미국 국무부에서 주최하는 미국 교환학생이 있는데 혹시 아직도 유학 생각이 있다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완전 유학에 미쳐있던 학생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간다고 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겠다 그랬어요. 보내주신다니까 기회를 잡아야죠. 그래서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교환학생이란 무엇인가요? 교환학생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돼요. 우리 보통 대학생 언니 오빠들 교환학생 가잖아요.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 문화를 교류하고 그쪽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유학을 가는 건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교환학생 조건이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교환학생 조건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먼저 교환학생 지원을 하려면 만 15세 이상, 한국 나이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하고요. 우리나라 나이론 16세, 중학교 3학년 이상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LTS라는 시험을 봐야 해요. 한마디로 그냥 영어 공식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222점을 넘어야 그게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이 학생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가
있고요. 성적은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총 평균 점수가 C 이상만 넘으면 가능합니다. 또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는 여러분 그냥 유학 비자랑 교환학생 비자랑 달라요. 교환학생 비자는 J1이라고 교환학생을 위한 비자예요. 1년 비자인데 그냥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F1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나오고 교환학생 J1은 1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받으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도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도 받으면서 이제 준비하면 됩니다. 엘티스 어렵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엄청 어렵지도 엄청 쉽지도 않은 그런 테스트였어요. 저는 일단 영어를 그렇게 엄청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그런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중학교 수업 잘 들었다 라고 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265점이 만점일 거예요. 222점만 되면 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자퇴해야 하나요? 네, 자퇴하고 교환학생 가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갈 수가 없고 왜냐면 지금 있는 학교를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가야 되고요. 보통 중학교는 90일 이상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예 자퇴라고 그게 내려진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딱 90일 이상 달됐을 때 자퇴 신청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로. 교환학생은 언제 가셨나요? 저는요, 교환학생 딱 조건이 될 때 갔어요, 바로.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바로 갔거든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나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딱 그때 8월 말인가? 9월 초에 출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솔직히 반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준비를 했어요.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일찍 준비 안 해도 되고요. 4, 5개월 정도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준비를 하면 좋은 점이 호스트 결정이 빨리 돼요. 조금 호스트랑 친밀도가 있겠죠? 다음은 교환학생을 언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요, 저는요, 사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냥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최대한 빨리 가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너무 늦게 가도 정말 미국 대학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면 너무 늦게 가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영어를 못한다면. 제가 같은 시기에 이제 있었던 학생들도 봤는데 그 중에서 고2 오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는 국제고였나? 외고를 나온 학생이어서 그 영어를 되게 잘했었고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생판 모르는데 교환학생으로 만약에 고2 이때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조건이 될 때 바로 가는 거는 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 질문은 유학원을 거쳐서 가셨나요? 유학원을 저는 거쳐서 갔어요. 유학원 거쳐서 갔고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꼭 유학원을 추천은 하진 않거든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혼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특히 유학에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저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유학원을 거쳤습니다. 유학원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이 질문도 댓글에 유학원 알려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고 DM으로도 가끔씩 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 유학원은 강남에 있고요. 유학원은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알아보셨냐면 유학원 박람회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잘 못하긴 할 건데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유학원 박람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저 몰래 가가지고 알아보셨대요. 그때 만난 유학원이랑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강남에 가면은 진짜 유학원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상담을 해보셔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답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끌리는 곳으로 유학원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굳이 꼭 유학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환학생 과정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유학원을 거쳐서 갈 경우에는 일단 가면 LTS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도 보고 영어 인터뷰를 봐야 되거든요. 인터뷰는 그냥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그냥 유학원에서 약간 알아보는 그런 거고, 비자 신청 날짜도 정하고 호스트 부모님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주랑 거기에 맞춰서 서류가 다 준비를 해야 해요. 백신 같은 거 다 맞아야 되고 예방접종,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요. 교환학생 갈 때는 그게 필요해요. 국무부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호스트 부모님들한테 쓸 편지, 내가 쓸 편지도 써야 되고 부모님이 호스트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린다고 하는 영문으로 된 편지도 있어야 돼요. 성적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추천서도 필요할 거고 준비할 게 많고,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하죠?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동안 재력?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봅니다. 네. 얼마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통장 안에 그걸 보고요.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필요해요. 이제 프로필 올리고 보통 한두 달 안에 코스가 결정이 나고요. 결정이 나면 선택도 하면서 조금의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출국 날짜 잡고 비자 이제 딱 받으면 출국하면 돼요. 그 다음은 비자 신청.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비자 신청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유학원을 거치고 갔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잘 알아서 해줬지만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비자 신청하는 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J1 그거 있어요. 신청 날짜랑 시간표, 시간만 하면 바로 신청돼요. 근데 그게 유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자리가 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대사관은 주말엔 안 열어요. 무조건 평일에 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무조건 하루는 빠지고 가야 돼요. 하루는 무조건 빠지고 가야 되고, 시간은 보통 일찍 갔으면 좋겠거든요. 좀 일어나기 힘들긴 하겠지만 일찍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긴장도 아마 덜 될 거예요. 비자 팁 같은 거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비자 팁은요, 여러분,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무조건 예의 바를 것. 무조건. 면접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희는 그냥 통과가 어차피 안 돼요. 일단 제가 제일 당부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예의 바르고 웃으면서 그렇게 면접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자 보러 갈 때 학교 교복을 입고 갔어요. 유학원에서 그렇게 하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게 더 약간 학생답고 단정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입고 갔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 있다면 그렇게 입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가면은 비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려나? 하여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사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야 해요. 아마 핸드폰 기기? 그런 걸 내야 하는데 핸드폰 전자기기는 딱 하나밖에 못 내거든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뭐 에어팟 이런 거 다 가져가시지 말고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서류, 여권 다 들고 가야 되지만 핸드폰을 딱 들고 가서 이제 끄고 제출을 해요. 그 카운터 앞에서.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2층으로 가세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면 진짜 엄청 조용하거든요. 엄청 조용하고 말도 엄청 없고 되게 막 긴장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올라가면은 이제 면접관이 이제 한 3개? 3군데, 4군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J1이랑 F1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J1 줄에 쓰면 되고 면접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비자 볼 때요, 합격 여부를 알려면 그 여권을 처음에 이제 면접관한테 주잖아요. 그 영사관한테 주면은 그 영사관께서 그 여권을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게 합격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여권을 다시 돌려준다? 그러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영사관이 내 질문 면접 본 다음에 그 여권을 무조건 가져가야 나는 합격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합격 여부는 그렇게 압니다. 꼭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근데 마스크 써서 요즘 사실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라도 그냥 조금씩 웃으면서 만약에 못 들었을 경우에는 정말 예의 바르게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기. 천천히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받았던 질문은 한 3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교환학생 갈 때. 첫 번째 질문은 너 이제 어느 도시로 가니? 두 번째는 이제 호스트 부모님 어디서 만날 거냐고. 세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막 그런 거 물어본대요. 뭐 학교 이름이 뭐냐? 너가 갈 학교 이름이 뭐냐? 아니면은 근데 유학 갈 때 돈들 다 누가 지원을 해주시냐? 부모님이 그냥 지원해 주셨다고 하면 돼요. 아 그리고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너 이 유학 교환학생 왜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물어볼 때도 있대요. 저는 이거 안 물어본 것 같았는데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유학원에서 알려줬는데 절대로 공부하러 간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환학생은 절대 공부하러 얘기한다면 안 되고 나는 우리나라 문화를 교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절대 공부한다고 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가장 중요하고 비전은 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도움이 조금 됐으려나?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카메라가 너무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미안해요. 이게 뭔가 앞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카메라랑 앞으로 가게 돼. 어떡하니? 일단 그 다음은 영어 못해도 교환학생 갈 수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힘들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요,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고 아마 기본 생활 영어 정도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진짜 못 배워요, 처음부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잖아요. 뭐 Hi, how are you? 뭐 What's your name?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yes or no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한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딱 그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많이 늘었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점. 근데 영어를 가기 전에 잘하면 더 좋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전 질문이랑 되게 관련이 많은 건데 가기 전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학교 성적은 다 A였거든요. 영어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영어 성적은 A였지만 이제 스피킹은 잘 못하는 완전 못하지도 완전 잘하지도 않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평범한 학생. 가면 미국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와 제일 다른 점은 대학생들처럼 저희가 옮겨 다닙니다. 한국은 선생님들이 옮겨 다니시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교실을 찾아서 갑니다. 저희가 학교 시간표를 정할 수 있어요. 한국은 딱 1교시 국어, 2교시 영어, 3교시 사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한 반에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수업 물론 그 필수 과목들이 있지만 그 필수 과목들 사이에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거 만약에 예시를 대자면 미국 수학이 9학년 때 가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알제브라 1을 줄 거예요. 내가 들어봤는데 너무 쉬워. 만약에 들어봤는데 너무 쉬우면 알제브라 2나 아니면 더 어려운 수업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표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거고 그리고 계산기 쓴다는 거 계산기 쓰고요. 보통 학교에서 제공해 줄 때가 더 많아요. 되게 프리하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별다를 거 없고 미국도 다 똑같은 학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인종차별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인종차별 없었는지? 인종차별. 저는요 정말 다행히게도 인종차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학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은 있거든요. 이제 또래들끼리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너네 한국에서는 뭐 개고기 먹는다며 너도 개고기 먹어? 이런 질문 있고 아니면 너 북한에서 왔어?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어떤 아이들은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서 인종차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는 점. 다음은 호스트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호스트 가족은 미국에서 우리를 케어해 주실 또 다른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숙식 다 제공해 주시고 라이드도 제공해 주시고 그런 분들.
호스트 가족은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교환학생으로 갈 때는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사립 교환학생으로 갈 경우에는 가능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립 교환학생은 일반 유학생들이랑 똑같이 본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호스트 가족은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프로필 올린 거 있잖아요. 뽑히게 되면 무조건 그 집으로 가야 돼요. 주나 이런 것도 다 선택이 불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한 건 이제 F1 비자로 받았을 때, 그냥 유학생으로 갈 때, 그때만 가능해요. 다음은 호스트나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방법.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따로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일 큰 방법은 거실에 많이 나가 있어라. 그냥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 있으세요. 그리고 계속 떠들어요. 계속. 일단 제 성격 같으면은 전 되게 외향적이고 말도 많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냥 조금 친화력이 남들보다 빠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 먼저 대화하고 그랬어요. 영어를 진짜 생판 1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누구고? 뭐 그러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호스트랑은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학교 일상 얘기하고 자기 가족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친해진 것 같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막 핸드폰 하면서 여러분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진짜 나와가지고 그냥 말이 안 되더라도 뭐라도 얘기를 해요. 네, 뭐라도 얘기를 하면 늘어요. 늘고 친구도 많이 사귀어지고 친해져요. 그리고 이건 제 모토인데 뭔가 미국 아이들도 활발하기 때문에 일단 들이대고 봐라.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저는 약간 들이대고 봤어요. 그냥 가가지고 대놓고 얘기하고 모르는 아이들라도 처음부터 그냥 좀 친한 척 해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 호스트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텐데 호스트 가족의 규칙 같은 건 없었는지 저는요 여러분 있기는 했지만 반영이 되진 않았어요. 원래 그 인포메이션에는 뭐 인터넷을 뭐 1시간밖에 사용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저와 호스트 부모님의 관계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서로 신뢰도가 되게 높아서 그냥 그런 규칙적인 거 하나도 없고 정말 프리하게 다녔습니다. 실제로 더 안 좋은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빨래를 하는데 빨래 비누를 사용한다고 돈을 내라고 하던가 그런 거. 뭐 이상한 가족들이에요. 그런 상황, 하여튼 그런 집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지역 주 선택 가능한가요? 이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능합니다. 네. 유학생 신분으로는 가능해요. 그냥 유학생의 경우에는. 근데 교환학생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 교환학생 끝나고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교환학생이 끝나잖아요. 교환학생 제가 말씀드렸죠? 1년밖에 못 한다고. 그리고 이 교환학생은요. 한 번 가면 이제 평생 못 가요. 딱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끝나면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고등학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F1 비자를 따로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한국 고등학교를 갔죠. 교환학생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힘들진 않았는지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진짜로 100%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사실 미국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되게 좋은 추억도 많이 보냈고 배운 것도 정말 많았고 영어가 그만큼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정상 돌아가서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저와 친구들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걸 느꼈고 특히 그 사이에서 저에게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국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그때 동안 한국 수학 이런 거를 다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저 진짜 전혀 못 따라갔고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제 스스로도 뭔가 자꾸 미국 고등학교와 한국 고등학교 시스템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 영어를 배운 게 안 써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아까운데 이거를 어떡하지? 너무 아까워서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근데 물론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 이제 교환학생 비용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거짓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포함해서 다 같이 온 친구들은 1,500 정도 들었다고 해요. 다 이거는 학비 포함 없고 교환학생 호스트비 포함 없고 왜냐면 이거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2,500은 대체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전부 재단이랑 유학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사소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다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1,500 정도 든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가거나 그냥 교환학생을 갔을 때 사립유학은 이제 학비도 내야 되고 호스트비도 내야 되고 등등등등면 한 3, 4천 정도 드는데 교환학생을 가니까 완전 절반 값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유학원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 제도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1,500에서 더 절감해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보통은 거의 다 1,500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은 생활비는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저는 생활비는 한 달에 부모님께서 꼬박꼬박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셨어요. 호스트 부모님들 해주시는 게 이게 무료니까 외식할 때도 그렇고 제가 먹을 건 다 제가 사고 근데 이건 정말 케바케거든요. 어떤 호스트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식비 뭐 전부 다 계산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르다는 거. 근데 보통은 20만 원, 30만 원 보통 부모님이 주십니다. 교환학생 가서 영어 배우는데 아니면 영어 귀가 트이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한 반년 걸린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귀가 트였을 때는 한 6개월, 반년 정도 딱 걸린 것 같고 사실 제가 영어를 늘었다는 사실이 막 그렇게 실감과 체감을 느끼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느낄 때가 딱 어디였냐면 호스트 부모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막 칭찬을 해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영어가 그때 늘었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 다음 질문은 향수병은 없었는지. 저는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향수병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서운해하시긴 했어요. 교환학생 다녀오면서 너무 잘 지내가지고 향수병은 없었는데 이거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향수병 있으면. 제 친구들 이제 타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호스트도 되게 잘 못 만났고 소심한 일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좀 힘들어했고 뭐 맨날 울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교환학생 추천하시나요? 저는요 여러분 엄청 추천해요. 꼭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유학에 너무 관심 있고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미국 유학 바로 가지 말고 그냥 교환학생부터 먼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배울 수 있고 영어도 그만큼 많이 늘 거기 때문에 그거 먼저 느낀 다음에 몸소 느낀 다음에 유학을 가셔도 비용적으로 일단 되게 절감이 되는 거고 되게 효율적이다? 추천드려요. 네, 엄청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거 갖고 가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노트북은 꼭 챙겨가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북 무조건 갖고 가야 되고요.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불편할 텐데 노트북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 꼭 챙겨가고 학용품, 미국 학용품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용품 잔뜩 챙겨가세요. 그리고 비싸요. 학용품 비싸고 퀄리티도 안 좋아요. 샤프, 지우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학용품 같은 거는 그냥 다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유학생, 예비 유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여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물이나 댓글이랑 DM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Q&A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환학생, 유학생 다들 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 잘 될 거예요. 코로나 시국인데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 진짜 중요한 거 알죠? 건강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손 깨끗이 잘 씻고 모두 건강하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음 Q&A로 돌아올게요.